어느덧 초록 이파리들이 세상을 온통 초록빛으로 바꿨습니다. 겨우내 앙상한 가지만 힘겹게 버텨왔는데 그래도 여전히 땅속 깊이 뿌리를 받고 온전한 생명을 잘 지켜왔기 때문에 지금 초록 세상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대단한 일이 이 땅에서 늘 일어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놀랍기만 합니다. 제가 전국에서 살면서 가장 많이 바뀐 것은 먹거리입니다. 연천 땅에서 자란 나무를 먹고 연천 민통선에서 자란 사과를 먹고 연천 땅에서 기른 쌀을 먹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살면서 지역에서 자란 먹거리를 먹는다는 것이 고맙다는 생각이 들고 또한 자부심도 갖게 됩니다. 나뭇가지들만이 앙상하게 땅에 뿌리를 받고 겨우 내내 떨고 있었는데 어느 날 새싹을 틔우고 초록 이파리들이 이 세상을 새롭게 바꾸고 있는 그러한 자연을 바라보면 하늘의 조화를 실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를 잘 알고 계신가요? 예, 모르시는 분도 계시지만 많은 분들, 젊은 분들이나 그런 드라마를 좋아하는 분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대단한 인기가 있고요. 넷플릭스에서도 방영이 돼서 전 세계적으로 특히 동남아시아에서는 상당히 상위권에 진입했던 드라마입니다. 재작년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16부작으로 방영됐습니다. 16번에 걸쳐서. 그러니까 천재적인 두뇌와 또 자폐증을 가진 그러한 신입 변호사 우영우가 대형 법률 회사에서 겪는 이야기입니다. 우영우는 높은 지능과 그 다음에 아주 독특한 감성을 동시에 지녔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양의 법조문과 판례를 정확히 외울 정도로 뛰어난 기억력을 갖고 있고요. 또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지 않은 아주 자유로운 그러한 영혼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종종 불안해하기도 하고 몸을 움직여서 걷거나 뛰거나 신발끈 묶고 하는 데는 서투릅니다. 그러니까 뛰어난 점들과 약한 점들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우영우 변호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우영우 신드롬을 불러일으킬 만큼 아주 재미있고 그만큼 신선하기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영우는 매번 새롭고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는 신선한 감동을 주곤 했습니다. 저도 몇 편을 봤어요. 너무너무 재미있고 그랬던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직하고 성실하고 정의로운 변호사를 누구나 다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현실에서 이런 변호사 만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늘 이런 정의로운 변호사를 만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영우는 어떤 변호사냐? 정직하고 성실하고 정의로운 변호사였습니다. 우리가 이상하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 걷는 것도 불편하고, 그렇죠? 말하는 것도 좀 불편하고, 표정도 좀
나와는 다르다는 이유로 우리가 이상하다고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놓쳐서 안 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우영우는 정의로운 변호사라는 점입니다. 네. 저는 이제 얼마 전에 우리 교구에 이상한 사람들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마 저를 보고 이상한 사람이라고 한 거 아닐까 이렇게도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좀 이상합니까? 예. 사람들은 각자 자기만의 기준을 갖고 내가 바로 정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기준에 안 맞으면, 그러니까 자기 기준을 뛰어넘거나 자기 기준보다 못하면 전부 다 우리는 이상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닐까요? 저는 이제 우리 교구에 이상한 사람들이 있다는 말을 듣고 그분이 어떤 이유에서 이상했을까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 그분 기준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이상하다고 했을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기와 다르게 생각하고 자기와 다르게 말하고 자기와 다르게 느낀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괜히 불편하고 나도 모르게 기분이 좋지 않고 이렇다는 거 아닐까요? 아닌가요? 자, 그럴 때 우리는 상대방을 이상하다고 말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내가 모르는 얘기를 하거나 내가 관심이 없는 것에 너무나 관심이 많거나 상대방이 또 나보다 잘생겼거나 나보다 말을 잘하거나 나보다 아는 게 많거나 이런 이유에 이상하다고 얘기한다면 그거를 말하는 사람은 열등감을 가진 게 아닌가 저는. 그러니까 열등감에서 다른 사람 보고 이상하다고 말한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요, 도대체 이 세상에 나와 똑같은 사람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결혼을 하면 서로 부부 간에도 다릅니다. 그렇죠? 또 엄마가 아이들을 낳아도 아이들 하나하나마다 다 다르고 엄마하고도 다르고 아빠하고도 다르고 그렇습니다. 자, 사람들은 전부 다 이렇게 다릅니다. 그리고 장점과 단점도 다 다릅니다. 그렇죠? 이처럼 나와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배울 수 있고 우리들 모두가 함께 서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세상은 재미있고요. 또 역동적이고 그렇죠? 가끔 투닥투닥 거리기도 하지만 우리가 성장하고 살만한 가치가 있다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은 소통하는 방식에 따라서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세 가지 유형을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에 해당되실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 거예요. 각자 어떤 유형인지.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첫째가 평화주의자, 둘째가 완벽주의자, 셋째가 개혁주의자. 자, 처음부터 제가 이제 평화주의자부터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평화주의자는 시끄러운 거를 가장 싫어합니다. 누가 옳다 그르다 시끄럽게 논쟁하는 거를 아주 싫어합니다. 그런 분들은 어떤 유형이냐? 둥글게 둥글게 이런 거죠. 서로 원만하게 늘 웃으면서 미소 지으면서 이렇게 지내는 걸 가장 좋아합니다.
평화주의자는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이 모였을 때 반 이상이 평화주의자입니다. 네. 가장 많은 유형입니다. 평화주의자는. 그러니까 대부분은 평화주의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반 이상은. 그 다음에는 이제 좀 적지만 완벽주의자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완벽주의자는 우리 현관 입구에 신발을 놓는데 신발들이 가지런하지 않으면 못 참습니다. 왜? 불안하니까. 예, 그러니까 신발들을 가지런히 놔야지 마음이 편해지는 거죠. 어지럽게 놓여있으면 왠지 마음이 불안한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들은 원리 원칙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원리 원칙을 벗어나는 것에 못 견딥니다. 아주 싫어하십니다. 그러니까 영수증도 꼬박꼬박 모아놔야 되고요. 네, 완벽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안하고 막 괜히 막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개혁주의자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혁주의자는 예를 들어서 10명 중에 한두 명 뭐 이렇습니다. 예. 많지 않아요. 이분들은 일단요 판단도 빠르고 행동도 빠르고 말도 빠르고요. 그리고 자유분방한 유형입니다. 어디에 얽매이는 거 싫어하시고 그리고 그냥 조금 아까 완벽주의자들은 아주 디테일한 거 작은 거에 쉽게 말하면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목숨을 거는데 이 개혁주의자들은요 그 작은 거 신경 안 씁니다. 뭐 기본적으로 그냥 밥도 팍 사고 돈도 없는데 나중에 돈이 있거나 말거나 없으면 또 그때 생각하고 이런 정도로 개혁주의자들은 자유분방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큰 개념에 대해서 얘기하고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런 분들이 없다면 아마 새로운 길, 올바른 길 이런 쪽으로는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할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제가 그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완벽주의자만 있다면 어떨까요? 완벽주의자만 있다면은 그 집단은 그 사람들만 모인 자리는 너무나 심각하고 또 말도 많이 안 하고 한치도 새로운 거를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완벽주의자들은 새로운 거에 도전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요. 지금 있는 거를 잘 지키는 거, 사고 없이 잘 운영하는 거 이런 데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주의자만 있으면은 숨이 확 막혀버리고 말겠죠. 그런 분들만 있다면 어떤 조직에 10명인데 10명이 다 그렇다. 또 평화주의자만 있다면 어떨까요? 10명인데 10명이 다 평화주의자야. 질서가 없을 것 같아요. 이러면은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러면서 이거 그렇죠. 그냥 맨날 즐거워요 이분들은요. 근데 뭐 나중에 보면 뭐 했는지 이런 거는 잘 모르고 그런 데는 또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경향이 있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면은 매너리즘에 빠지고 그냥 정체될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또 개혁주의자만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개혁주의자만 있다면 아마 제 생각에는 맨날 우당탕탕 시끄럽고 우왕좌왕하고 뭐 네가 맞네 내가 맞네 뭐 그러면서 정신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세 가지 유형 모두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거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다르기 때문에 서로 함께 갈 때 큰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르기 때문에 서로를 필요로 하고 우리는 다르기 때문에 함께 뭉쳐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상한 사람이 굉장히 정상이다라는 걸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이라고 하는 건 자기 기준에서 다른 사람을 이상하다고 보는데 그렇게 좁은 자기 기준으로 다른 많은 사람들을 이상하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상한 게 아니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아주 정상이다. 제가 혼자 살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오히려 수많은 이상한 사람들과 우리는 어울려 살아야만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다른 너와 내가 모여서 공동체를 만들고 우리 동두천교구는 서로 다른 교인들을 만나 우리가 신앙 공동체를 만들고 또 나가서 지역 공동체로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상하다고 말하면 주로 어떤 경향이 있느냐, 상대방의 나쁜 면만을 우리가 붙들고 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분의 남들보다 훨씬 뛰어난 장점은 보지 않고 그 사람 나쁜 면만 붙들고 막 늘어지는 거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봤듯이 사람은 누구나 부족한 점이 있지만 그 대신 뛰어난 점도 있다는 점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는 사람이 아니라면 또 우영우처럼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이상한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만나는 이런 사람을 미워하거나 싫어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오히려 이상한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 사람이 가진 부족한 점을 끌어안는 그런 넓은 가슴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려면 나와 다른,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느님을 모시는 삶을 우리가 깊이 이해하고 실천하는 게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경대전 탄도유신급 83쪽에 앞부분에 다음과 같이 쓰여 있습니다. 나의 심주를 굳건히 해야 이에 도의 맛을 알고 한 생각이 이에 있어야 만사가 뜻과 같이 되리라. 내가 마음 기둥을 굳건히 흔들림 없이 가져야 마침내 도의 참맛을 알게 되고 오직 한 가지 생각을 갖고 가야 모든 일이 내 뜻과 같이 순조로울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내 마음 기둥을 하늘린 마음이라고 하는 거를 내 몸의 기둥으로 굳건하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누가 뭐라고 그러면 저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또 오로지 그 하늘림 생각을 갖고 어떤 상황에서도 이 뜻을 놓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다 보면 만사가 순조로울 것이다. 이런 뜻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어서 또 보겠습니다. 한갓 마음이 지극할 뿐 아니라 오직 마음을 바르게 하는 데 있느니라. 은은한 청명은 자연히 신선스럽게 나오고 앞으로 오는 모든 일은 한 이치에 돌아가리라. 이것도 마찬가지 말이죠. 오로지 내 마음이 지극하다 하더라도
지극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극하되 내 마음이 올바라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공정한 마음을 갖고 가야 된다. 예. 지극하되 공명정대한 마음까지 갖춰야 한다. 이렇게 수은 대신사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모든 일이 하늘님 모시는 그러한 하나의 이치로 돌아온다. 이런 말씀이죠. 삶에서 오직 크나큰 한 가지 목표 뭐냐? 하느님을 모시는 삶. 예, 이 크나큰 하나만을 지극하게 그리고 올바르게 모시면서 늘 잊지 않고 실천하면 모든 일이 순조로울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다른 작은 여러 가지 목표가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하나, 하느님 모시는 삶. 예, 이 삶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계시죠. 예, 그 다음에 이제 84쪽에 다음과 같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 옆을 보시면 남의 적은 허물을 내 마음에 논란하지 말고 나의 적은 지혜를 사람에게 베풀라. 제가 가장 부족한 부분입니다. 남이 가진 작은 허물을 저는 항상 크게 기억하고 있고 또 크게 생각하는 그러한 옹졸한 저 자신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제가 가진 작은 지혜라도 우리 교인들에게 베풀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 교인들을 특별하게 배려하는 그러한 따뜻한 마음을 갖도록 저 스스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와 같은 이상한 사람들이 우리 동두천 교구에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상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신입교인입니다. 네, 우리 교구에 새로운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것이죠. 네, 아이들이 키가 쑥쑥 클 때는 자다가도 다리가 아파서 울곤 합니다.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우리는 성장통이라고 말합니다. 예, 빠르게 성장하기 때문에 통증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씩 성장을 하면 괜찮은데 빠르게 성장을 하면 아픔이 있다는 거죠. 예, 이게 바로 성장통입니다. 예, 우리 천도교가 성장한다는 것은 바로 다양한 신입 교인들이 많아진다는 말과 같지 않겠습니까? 이상한 사람이 있다는 말은 교구가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지금까지 우리는 이상한 사람들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늘 만나는 사람이 똑같았습니다. 그러니까 교구가 성장한 것이 아니고 정지하거나 오히려 퇴보했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냉정하게 돌이켜보면 시간이 흘러 어르신들이 거동하기 힘들거나 불편하시면 결국은 안 나오시게 됩니다. 그러면 시일식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듭니다. 이럴 경우 마음이 아주 편안합니다. 왜 그럴까요? 늘 만나던 사람들만 만나고 늘 하던 똑같은 얘기만 하기 때문이죠. 예, 그러다가 결국은 사람이 없어지면서 교구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예, 우리가 기나긴 겨울을 끝내고 초록빛이 무성한 봄을 맞이했듯이 우리 교구 동덕분들도 굳게 닫혔던 교당문을 활짝 열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와 같은 이상한 사람들을 만나러 지역 주민들 곁으로 성큼성큼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상한 사람, 그는 누구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